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의 김민희입니다. 네. 오늘은 네. 노래 들으셨죠? 네. 캔디콩, 이상한 캔디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제 책입니다. 와.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네. 나. 네. 공은혜님 모셨습니다. 네. 자, 작가님인데 네. 지금 이제 홍보 준비하느라 또 엄청 바쁘신데 네. 네. 그 캔디콩 만들면서 또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걸려서 제작하신 거죠? 한 3년이요. 3년 동안. 네. 2박 3년. 2박 3년은 뭐죠? 2년은 꼴딱 세고 아. 3년째 되는 날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랑 얼마나 많이 달라진 건가요? 처음에요. 내용은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 그림이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정말 진짜 쉬운 그 이렇게 딱 그 색깔로만 되는 그런 형태의 동글동글한 그런 책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려보니까 해보고 안 되면 없고 해보고 안 되면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도 좀 즐겁기도 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좀 새로운 일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전체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만족합니다. 그래도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 이거 정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자분자분하게 했다랄까. 저는 진짜 엄청 지겨웠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죠. 나오기 한 제 상태를 보셨죠? 한 두세 달 정도는 빨리 맞아. 빨리 치워버리겠다고. 더 이상 미워지기 전에 우리 헤어지자. 널 중화할 수도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순간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특별히 공들인 부분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들인 부분요. 네. 잠깐만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항상 이걸 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하잖아요. 네. 서로 왔다 갔다 네. 하고. 근데 오늘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언급을 안 했죠. 지금 완전 즉흥적으로. 네네. 공들인 부분요? 네. 있잖아요. 또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먼저 이상한 캔디콩에 대한 얘기인데 이상한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캔디콩이. 그 이제 처음에 첫 장면이 소문이 막 나오거든요. 네네. 캔디콩 숲속에 토끼 2마리가 놀러 가가지고 그죠. 이거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토끼 2마리가 놀러 갔는데 네. 이제 막 동물들이 막 흉을 봐요. 아유 저놈의 캔디콩 시끄러 죽겠네 하면서 막 이렇게 흉을 보다가 나중에 이제 막 하는데 그 토끼들은 그런 편견이 성분에 없는 아이들이죠. 그냥 이제 아무 생각이 없나? 냄새에 홀려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편견이 없는 토끼가 됐는데 냄새에 홀리고 그 과자집의 주인공인 캔디콩이 이 숲에 산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쫓아가서 다 뜯어 먹는 거죠. 네, 무조건 이제 뜯어 먹는 거죠. 캔디콩이 무섭다고 막 동물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도 한참 뜯어 먹다가 나중에 이제 캔디콩이 와가지고 정말로 그 동물들의 소문처럼 되게 화를 내고 막 흥분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하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그 캔디콩의 과자집 네. 이게 이제 토끼들이 홀려가지고 막 그쵸.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맞아요. 과자나 이 케이크들을 그 표현하는데 조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길이의 네네. 그림이잖아요. 사이즈도 가로 사이즈 100cm고요. 1m인데. 네, 맞아요. 1m고 그리고 세로는 25cm인데 사실 더 크게 그리고 싶었거든요. 막 이렇게 기저귀 찬 애들이 책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는 거 상상하면서. 근데 이 100cm를 그리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 종이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저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가지고 네. 종이 그 크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최대로 큰 종이를 이용하면 이걸 찍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름 계획을 세워서 이걸 했는데 인쇄사 사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종이는 국내에는 안 들어온다.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줄였어요. 95cm로. 이게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과자 크기예요. 동산, 과자집이 있는 그 공간은 이렇게 양쪽 펼침면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더 야심찼잖아요. 이런 페이지를 2개 넣으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한 꼭지 더 넣으려고 네. 했어요. 그 숲, 네. 캔디콩 집까지 가는 숲. 네. 아까 그 네. 동물들이 막 흉볼 때 얘네가 이제
나무들이 막 있는 사이에서 울창한 나무 사이에서 동물들이 이제 여러 말을 하잖아요. 한 동물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화면으로 분할하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접는 형식으로 이렇게 과자집처럼 폈다 접었다 하면은 말만 바뀌는 식으로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인쇄사 사장님이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 오미꼬리? 그 옛날 말로는 오미꼬리라고 양면 접지? 네네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양면 접지를 하는 것도 책 중간에 딱 나올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큰 종이에다가 네. 뭐 4면이면 4면, 8면이면 8면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이렇게 접지를 넣으려면 다른 종이를 아예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큰 종이에 찍은 걸 한 대라고 하는데 그 대가 끝난 쪽 거기에다가 이 접지를 넣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대를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막 그 어중간한 위치에다가는 이 접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한 대라는 게 네. 개를 접어서 잘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만약 한 대에 뭐 16페이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14페이지만 쓰고 하나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나 보죠?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 단계상. 네, 제가 다른 다른 인쇄사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분이 물어본 걸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절대적으로 이 페이지를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2개를 넣고 싶었지만 네. 그 16페이지죠. 16페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숲속은 그냥 풀었어요. 네, 페이지로. 맞아요. 그래서 좀 조정이 됐죠. 네, 막판에 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 과자집은 그냥 과자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약간 이런 걸로 끝났는데 숲은 나오는 인물들이 많으니까 계속 그 아이들이 말하면서 가만히 있진 또 않잖아요. 막 그쵸. 나무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동물만의 그 모션이 있는데 역동성 같은. 예, 페이지가 넘길 때는 어느 정도 걔네가 이동하면서 말을 하고 또 말을 주고 받는데 다른 대화랑 섞이지 않아야 되고 여러 명이 막 중얼중얼 하는 그쵸. 거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느라고 거의 다 그려놓고 인쇄사 사장님이랑 상담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3박 4일 동안 또 이 파란색의 숲을 막 또 손을 봤어요. 그쵸. 구성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쇄 얘기할 때 항상 네. 제작처랑 먼저 특이한 거 시도할 때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인쇄사 사장님도 아유 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시잖아요. 뭔가 사고가 없도록 네. 거기 그쪽은 생각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칼선이 들어가는데 뭐 95cm로 뭐 양면으로 접으면 빈 공간이 있어서 종이가 미끄러져서 칼이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절단이 뭐 깔끔하게 되지 않다. 뭐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네. 해주시는데 다 듣고도 이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책 사이즈도 줄이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유 죄송해요. 다음에는 제가 미리 상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유 어차피 상담해도 말 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말 잘 들어요. 이랬더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말 들은 게 뭐가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접지 하나 뺀 거. 접시 하나 뺀 거 맞아요. 그거 하나 뺐죠. 그렇죠. 크기 안 줄였고. 네. 크기도 안 줄였고. 네. 그쵸.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빵 좀 터졌어요. 타협할 수는 있잖아요. 뭔가 그런 네. 미리 해놓으면.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잘 설명해 주시니까 맞아요. 저도 이해가 가고 네. 이게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이용할 수도 있고. 네네. 그쵸. 이게 어느 이야기 요소로 들어갈 수 있죠. 이제는. 16페이지면 16페이지를 끊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전에 했던 곳 또 찾아가가지고 했으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그 미리 상담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라는데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상담을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시중에 이제 그림체 관련된 작법서 뭐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 접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어쨌든 나오나요? 네. 한 그림책은 그 대수를 지켜서 스토리를 짜야 된다. 약간 맞아요. 그런 네. 내용 같은 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기초로 일단은 스케치나 더미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작처를 몇 군데 알아봐서 상담을 하는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더미북을 만든 다음에 상담을 하는 걸로요. 뭐 좀 어설프더라도 약간 대충 소통이 돼야 되니까. 네. 네. 그러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또 그림책만의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상 지켜야 하고 그런 거 생각해야 될 거. 네. 그 16페이지, 32페이지 이 숫자가 딱 끊는 그 이야기 끊는 숫자인데
최소 8, 16, 32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게 16배수. 그렇게 하면 이제 종이 낭비도 덜하고. 그리고 그 판형 정할 때 네, 이제 이분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판형 정할 때도 꼭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막 이렇게 종목, 행목 이렇게 있잖아요. 종이도 네. 이제 가로랑 결이 네. 있는데 그 결대로도 해야 되고 또 종이를 내가 이거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맞다 하더라도 그 종이는 보통 수입지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어려운 기간일 수도 있고. 예, 또 한쪽만 나오기도 네, 한대요. 맞아요. 종이 그게 이제 네. 한쪽은 또 없기도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종이나 판형도 미리 좀 얘기하면 좋죠. 네. 오히려 뭐 더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종이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인쇄사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인쇄사로 직접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서 약간 그 기획 에이전시 같이 제작 에이전시 같이 네네. 이제 뭐 종이 수급이랑 제작처랑 후가공 이런 걸 다 컨트롤 해주시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는데 저는 그런- 그런 데 갔습니다. 네, 네. 그런 데에 하는 것도 좋죠. 제가 이번에 그 중구청에서 하는 위메이크북스라고 네, 그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네. 거기에 이제 돼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는 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제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책 외형에 대해서 그 중구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최대한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게 취지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중구청에 있는 인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멘토식으로 이제 팀 꾸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인쇄사 그 기획소라는 데가 있다는데 인쇄사 기획하는 분들 그분들 어떻게 찾냐 이거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홈페이지를 안 만들어 놓는데요. 그렇죠.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막 복제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상처가 됐대요 마음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안 만들고 그리고 공개도 막 한 2년 3년 된 거를 공개하지 최신에 만든 거 절대 공개 안 하고 약간 이런 자기들만의 그 보호하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냐. 보통 이제 네이버 카페 그 1인 출판사들을 위한 땡 공장, 네네. 항상 꿈꾸는 말하는 땡 공장. 거기밖에 의지할 바 없는. 거기 보면 이제 인쇄소나 그런 기업 그런 이제 에이전시에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서점 가셔가지고 네. 판권면에 보통 다 써 있어요. 그 아, 제작처는. 요즘은 다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어디 인쇄, 뭐 어디 뭐 프린팅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인쇄소에서 그냥 바로 거의 하신 거고 이제 약간 인쇄 이런 말 안 붙어 있고 그냥 뭔가 이름만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데들은 이제 거의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 만듦새 보시고 마음에 좀 든다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찾아서 문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는 그 중구 쪽에 인쇄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2층이나 그 뒷골목으로 이제 그쪽에 보면 잘 있으니까 이제 발품을 팔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소량으로 약간 좀 특이한 책 만들고 싶거나 네. 그럴 때는 충무로가 아직은 그래도 또 그 장인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맞아요. 특이한 책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 캔디콩은 사실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사실 딱 봤을 때 그 네. 임팩트가 되게 있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후가공은 뭐 그냥 코팅 무광 코팅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제목에 그 홀로그램 박을 하신 거죠. 네 홀로그램 박이에요. 네. 이 홀로그램 박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때 미니님이 네. 전체 홀로그램 박을 네. 추천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좋았는데 이 그 인쇄사 그분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이제 책이 안 그래도 산만하다라고는 안 하셨지만 책이 안 그래도 화려한데 거기까지 그렇게 화려하면 조금 그렇고 그냥 이름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보는 분들마다 네. 다 되게 감탄하시더라고요. 되게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그쵸, 딱 봤을 때.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서점 분께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너무 예쁘고 거의 만듦새가 너무 완벽하다고 아 해주셨고 이거는 제 네. 그 인쇄사 사장님께서 들으셔야겠어요. 네, 만듦새가 진짜로. 완벽하다고. 그분도 막 그 책 많이 보실 텐데 그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또 이게 그냥 동화책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이 미디어 있어요. 믹스라고 네,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놀이 그림 책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그 전장 보면은 이제 성격 테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나와 비슷한 여기 캔디콩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퀴즈가 있어요. 네, 네. 제가 MBTI를 잘 모르거든요. 네. 제 것도 잘 기억을 못 하고 말해도 그냥 까먹고 네. 좀 그런데 네. 이 애들을 이제 이야기를 다 짜고 다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다리 타기처럼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MBTI가 나오는데 아, 캔디콩은 이거야 하면서 딱 하나 딱 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토끼는 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정한 캐릭터인데 딱 맞는 그 MBTI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쓸 수는 없었어요. 약간 미니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 약간 최근 유행을 타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MBTI도 요즘 이제 유행이니까 맞아요. 그런 걸 안 적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뺐지만 얘네가 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토끼 1이랑 2는 네. 쌍둥이인가요? 네, 토끼 2마리가 나오는데 얘네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아, 다르게 생겼죠? 네, 두 번째 애가 토끼 2가 약간 콧구멍이 큰 것 같은데? 맞아요. 콧구멍이 크고 그러니까 둘 다한테 각자 단점을 하나씩 제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귀가 한쪽이 붙었어요. 좀 한쪽이 덜 자라가지고 작고. 그리고 두 번째 애는 이제 콧구멍이 크고 이제 딱 봐도 식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게 생겼고 좀 그래요. 냄새 잘 맡게 생겼네. 네,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얘네 성격을 하다 보니까 첫째 애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놀 때 뭔가 종용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옆에서 주도하는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이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애가 같이 덩달아 놀다가 이제 약간 혼나는 따라다니고. 거는 다 이제 자기가 혼나는 눈치 없이 그런 스타일로 두 명을 꾸렸습니다. 그거 딱 생각나네. 그 표현 뭐지? 착하지만 바보 같은. 근데 그 서점 사장님이 이 토끼 네. 두 마리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 토끼로 제발 너무 귀여우니까 봉제 인형 만들어 달라고 봉제 막 인형요? 네. 아, 너무 귀여울 것 같다고 막 그러셨어요. 네. 뭐라도 나중에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또 대망의 아, 이거는 정말 음악 프로젝트 아닙니까? 얻어 걸렸죠. 이상한 네. 캔디콩 음악 프로젝트. 네, 네. 이 시온이라는 음악가분? 네, 작곡가분. 네, 작곡가분이 이제 동요를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이분이 본래는 그 대중가요 작곡하시는 분이세요. 뭐 편곡, 작사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정확한 네이밍을 기억하는 걸 좀 약하니까. 근데 되게 유명한 걸 몇 개 쓰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약간 그 연주곡이나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막 좀 취향이 원래 취향은 원래 취향이 애들을 너무 좋아하고 막 디즈니 엽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제 그림을 보고 제 그림이 막 이렇게 악어해 이렇게 막 샤랄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애기들 막 노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 그림 보고 이제 자기는 연주곡을 좀 작곡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저도 도움 받고 이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있다가 네. 내가 이제 이번에 하나 부탁이 있는데 이 캔디콩이 그림책이 약간 말투가 좀 노래처럼 딱딱 끊어지는데 이렇게 운율감이 있는데 이걸 동요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장르가 완전 다른데 그냥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동요를 한 번도 안 해본 적 만들어보셨어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기들 좋아하니까. 근데 이 곡이 대표곡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노래를 네. 그 약간 뭐라고 하죠? 데모 버전? 네. 이때부터 들었는데 듣는 맞아요. 순간부터 중독이 돼가지고 이 리듬감이나 가사나 다 너무 이 동화책하고 너무 딱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제가 들려주고 다음 주에 미니님이 부르면서 나와가지고 저 깜짝 네. 놀랐잖아요. 제가 집에서도 계속 부르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뭔가 그 음악적으로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니님도. 그게 한 번 들었다 어떻게 그게 입에 붙지? 아니요, 이 음악이 정말 중독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동시 발매되는 거잖아요. 책이랑. 네. 그러면은 지금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지금은 유튜브에 북 트레일러 겸용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상한 캔디콩 치면 들어가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노래가. 노래도 좋고 그 영상도 되게 네. 고퀄이던데요. 네. 제가 좀 더 늙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반납했습니다. 그거 만드느라고. 이제 혼을 갈아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되게 은근히 되게 역동적이고 네. 되게 좋았어요.
노래랑도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이제 그게 음.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좀 배웠었는데 막 전문적으로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요즘 그 모션 그래픽 하는 분들이 그걸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동작 같은 거를 그걸로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상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배우기만 했을 뿐. 그래서 그쵸. 막 이렇게 그냥 이제 그런 쫀득한 모션 없이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약간 좀 또 이렇게 묘하게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그거 가지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만들었죠. 맞아요. 그 멧돼지 날아가는 장면 좋아하는 네. 분들 많다고. 네. 듣는 분들도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 이렇게 책은 살짝 이제 제 거니까 좀 그런데 노래는 무조건 이거 진짜 좋다, 오늘 대박이라고 해서 막 권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둘 다 진짜 좋고.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가장? 저는 다른 분들이 이 책에서 어떤 페이지를 고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또 애쓰셔서 만든 거라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서점 주인분은 다 처음 딱 그냥 닫혀 있는 상태로 보자마자 책이 너무 예쁘고 네. 만듦새 너무 좋다 하고 이 한 두세 장 그 속표지 나올 때까지 보시고서 너무 책이 예쁘고 색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서 네. 되게 눈이 즐거운 책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 더미북도 보셨잖아요. 네네. 그분이 처음에 좋아한 거는 이 토끼 이에 네. 콧구멍을 이렇게 벌렁거리면서 침 흘리는 침 흘리는 거. 네. 바보 같은 모습. 이걸 너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씩 포인트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캔디콩이 처음 딱 등장할 때 캔디콩 네. 뒷모습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이 뒷모습이 그릴 때 아주 시원하고 좋았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사탕수수가 쫙쫙 뻗어나가 있고. 네, 그리고 정말 화가 난 그런 뒷모습, 몸 전체가 약간 벌게져 있는. 그 이 만화책의 재밌는 점이 주인공이 상당히 늦게 등장한다는 그런 맞아요. 특이한 캔디콩 점이 얘기는 있죠. 계속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소문의 그 진실이 이제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사람들끼리 말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자기 감정에 거짓말 하게 그렇죠.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보면 그 동물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심지어 그 나레이션이 하는 말들 중에 거짓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확인된 게 없어요. 사실 뭐 멧돼지를 던져버렸대. 뭐 누가 넘어진 게 캔디콩 때문이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한 말이고 사실은 없어요. 실상 우리가 캔디콩 보면 이제 얘는 그냥 단 거 많이 먹어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 어린아이 같은 애일 뿐이거든요. 아니 나레이션이 거짓말하고 있다니. 나레이션 거짓말은 이거 이제 제가 곧 북 콘서트 할 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 안에는 사탕으로 만들어진 냉장고가 있다는데 그 안에는 젤리가 한가득 들어있겠지. 이게 두 개 다 들은 거잖아요. 하나는 그러네. 들은 거고 하나는 추측하는 거잖아요. 냉장고 없거든요, 집안에. 저희는 집안을 볼 수 없으므로 네. 확인은 안 되지만 작가님 피셜 네, 냉장고는 그렇습니다. 없다. 네, 냉장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접지 95페이지에 달하는 이 긴 95cm 요. 그림, 네. 95cm 여기에 또 하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또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여기에 이제 토끼들이 계속 이게 가로로 이제 책이 넘겨지잖아요. 네. 토끼들이 계속 캔디콩 숲을 향해서 찾으러 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얘네들이 숲을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숨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숨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제가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총 8마리를 찾아야 돼요. 이게 꼭 7마리까지는 찾는데 네, 마지막 마지막 한 마리가 어렵죠. 네. 찾으라는 건지 하게 숨겨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제가 네. 마지막에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못 찾아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근데 8마리? 그때 마지막 하나 그냥 알려주셨죠. 제가 알려줬나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못 찾겠네. 다 찾은 사람 어제 한 명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눈이 좋으신 분이네. 근데 그분이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확인시킬 때 또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공이다.
아예 나중에 이런 류의 책을 맡으셔도 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자꾸만 설레이는 내 마음 동화 속 마법의 세계로 좋은 짓 하는 저 달빛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금별 같은 우리의 사랑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어 그 이적의 새로움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자꾸만 설레이는 내 마음 동화 속 마법의 세계로 좋은 짓 하는 저 달빛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금별 같은 우리의 사랑 네, 세일러문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캔디콩 특집인데요. 아, 네. 캔디콩. 캔디콩 동요는 아까 들으셨으니까. 지금 책을 진짜 열심히 잘 만들었고 네. 되게 제작도 잘 되었는데 네. 그럼 이제 책을 알려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 제가 첫 책을 할 때 만드는 것만 급급했고 사실 만든 것만도 사실 장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래 첫 책은 그런 것 네, 같아요. 너무 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홍보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때. 근데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되게 죄책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개운하지 못한 느낌,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못한 느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만든 것도 막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만들진 않았으니까 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작곡가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도 제가 이번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볼 테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그 전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좀 모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총알을. 예, 일러스트 그려가지고 모은 돈을 다 차곡차곡 그래서 이제 총알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쏘려고 이제 만났죠. 네. 그 유통해 주시는 분이 네. 있잖아요. 유통사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맨날 물어봐요. 책은 어떻게 배본해요? 어떻게 유통해요? 이렇게요. 그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책 만든다고 하면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책 만드는데 인쇄 비용 얼마 드냐 이거랑 두 번째는 유통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직접 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그렇죠? 그냥 유통만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죠. 홍보 마케팅이 홍보를 들어가니까 해서 잘 나가게 하는 게 참 어렵죠. 잘 파는 게 어렵죠. 네. 네. 근데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통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유통사에 그냥 맡기면 되니까. 네. 유통사는 뭐 하는 건가요, 미희님? 유통사는 이제 도매상 네. 이라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도매상. 이제 네. 여러 출판사의 책을 가져가가지고 서점에다가 이제 배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서점에다 납품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 유통사만이 고유해 가지고 있는 그 서점들이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전국구로. 그렇죠, 그렇죠. 차를 직접 보내죠. 그분들은. 네. 매번 보내면서 뿌리고 수거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매일매일 차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지역 서점도 이 유통사랑 그 계약을 맺어야 되고 네. 우리 같은 출판사도 이 유통사랑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중간 책을 역할. 네.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그 책 판매 수수료 일정 부분을 이제 네. 가져가는 몇 프로 정도? 네, 그런 구조죠. 네. 근데 유통사 없이도 사실 유통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교보나 예스24나 알라딘이나 다 개인 직거래로 독립출판, 네. 다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계시죠?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유통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계시죠? 네. 창고가 있으니까 네. 거기다 책을 놓고 교땡이랑 알라땡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네네. 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배분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서점은 이제 그 유통사에 맡겨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네. 구조로 돼 있어요. 창고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만든 책을 다 모아놓고 그렇죠. 창고에서 보관하고. 보내달라고 하면 이제 다 보내주시죠.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 택배비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네, 맞아요. 월 단위로 이제 네, 계산을 결제를 해서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창고는 보통 유통사 근처에 있고 맞아요, 요즘은 이제 파주 쪽에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다 그쪽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책 배송이 굉장히 빨라진 게 그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작업을 하시니까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는 전 창고 대여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책이 지금 2권이고 좀 있으면 또 한 권 더 나오는데 3권까지는 그냥 집에 두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창고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세요. 집이 크냐고 그러지 않나요? 네, 다들 그렇게. 아니 얼마나 좋은 집에 살길래 막 저택에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되게 웃긴 거는 그 이번에 책을 보내주시는 분 이제 막 천 단위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책 처음에 만들 때는 옵셋 인쇄로 하니까. 근데 용달이 가득 싣고 오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를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 부스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막 미리 계산해서 막 머리 굴리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몰라 일단 현물을 봐야겠어 해가지고 이제 다 보내주세요. 이제 했죠. 그럼 첨부를 다 집으로 받은 거네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오면서도 이게 뭐야 하다가 가정집에 여기 맞아요? 이 골목 맞아요? 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계단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옮겨주지 않거든요. 내려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도 뭐 도움받을 생각은 없었고 그냥 내가 시납으로 하면 되지. 약간 혼자 하셨어요, 그럼? 혼자 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회사 가면서 아니 미리 말하면 내가 월차를 내든 뭘 하든 해가지고 있었을 텐데 가능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능하지. 뭐 힘들면은 내일 하면 되고 또 일할 때는 여유롭다.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았죠. 근데 마침 그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한 사람한테 내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같이 있어줄래요? 해가지고 이제 같이 왔죠. 집에 같이 오면서 또 이제 지나간 동네 아줌마 한 분 계시길래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3명이서 갔는데 웬걸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책도 이게 양장이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땀이 막 쭉쭉 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웃긴 게 그 창고에서 가져다 주는 아저씨도 처음에는 이제 좀 답답했겠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여자 셋이서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옮기니까 나중에 조금 도와주시다가 이제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약간 내 복을 빌어주면서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거 하는 중에 또 택배 아저씨가 오셨어요. 중간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물건이 많이 들어왔네? 그럼 또 나가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랑 거래를 했거든요. 네. 제가 사업자 해가지고 네, 이제 할 수 택배 계약?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뭐 한 4일, 5일 정도 주문이 없으면 그게 말소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주문이 안 들었을 경우 계속 로그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성가신 일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 2번 정도 부활을 시켰더니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 잘못된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또 죽은 거예요. 이 아이디가. 그래서 더 이상 이분한테 얘기 못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분이 웃으면서 이제 나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읍소해가지고 마침 기분 좋게 다행이네요. 그걸 다시 받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날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오늘은 괜찮지, 내일 아플 거야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렇지. 내일 오지. 통증은. 네. 그분들은 이제 안부 전화도 제가 안 했네요. 괜찮은지. 그래서 전부 집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통사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사를 저희가 같은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같이 갔잖아요. 네네네. 파주로. 무턱 대리님을 무턱 대리였던 부장님을 만났죠. 이제 부장님. 네. 예. 그 사장님과 혈연 관계일 수 있는 저희 유통사가 있는데 이제 그분 거기서 홍보 담당하는 부장님 연결해 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총알이 좀 있으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연결했더니 이제 그분이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그쵸. 수 없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통사에 책을 좀 다량을 보내잖아요. 전국으로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가 싣고 이제 미니님이랑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거기 회사에서 이제 밥 급식도 먹고 네. 차도 마시고 재밌게 시간 보내다 왔죠. 네. 그분이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완전 아재 개그의 진수고 제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제가 카푸치노를 먹고 있으니까 알파치노. 카푸치노 좋아하세요? 알파치노 좋아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해줬더니 남편이 이제 막 던지는구나. 그렇죠. 근데 같이 있으면 되게 유쾌한 너무 재밌어요.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조언도 많이 얻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언을 많이 은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은혜님이 예산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서 조금 이제 어떤 플랜, 마케팅 네. 플랜 이렇게 짜서 조언을 해주신다고 네. 하셔서 지금 그래서 어떤 거 계약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제 한 3, 4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기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자기는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하려면 온라인은 의외로 돈을 안 들이고 사은품 정도로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유통사를 잘 계약한 다음에 근데 유통사의 주 본 목적은 홍보까지는 해주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맞아요. 얘기를 잘 하셔야 되고 일단 이제 저도 첫 번째는 이런 기회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되니까 온 거라서 네.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오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제 조금 관계를 좀 더 예,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좀 될 것 여유를 같아요. 가지고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직거래를 한다면 서점 쪽에다가 좀 그런 홍보 수단 같은 걸 좀 물어보고. 네. 그리고 어쨌든 좀 홍보하는데 총알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온라인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사은품 몇 개를 준비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그걸 주문 넣고 왔거든요. 그 파일 보내고 제 나름대로 사은품 하나 준비하고 어떤 거 만드셨죠? 사은품도 부장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문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문구들은 다 저한테 좀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양장 재질로 된 네. 메모지인데 그거를 추천해 주시는데 그게 외관이 그림책이랑 똑같이 나온다고. 책 모양으로 나오는 네, 거죠. 책 모양이 근데 엄청 미니미잖아요. 미니 사이즈로 8cm짜리 정사각형.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 책도 정사각형인데 그래서 그거 이제 했죠. 근데 알아봤더니 그분이 추천해 주시고 견적 받아봤는데 그 견적 받은 거를 빌미로 이제 다시 사이트를 봤더니 이게 접착력이 없고 또 사이즈가 제가 직사각이 아닌 정사각으로 이렇게 되니까 더 싸지는 거예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포스트잇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나도 쓸 수 있게 해서 이제 또 책만의 그 고유함이 또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 만들면서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장 이런 걸로 좀 통일했어요. 그리고 그 책 활동에도 도장 이런 걸 넣었고 이제 그래서 그 도장 그거를 좀 가져와가지고 포스트잇에 좀 접합시켰거든요. 나중에 받아보시면 이거구나 이렇게 싶을 텐데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몇 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김에 많이 만들어서 좀 책 이제 이미 사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좀 챙겨주고 싶고 또 여기저기 좀 책을 주기에는 사실 책값이 조금 그렇죠. 비쌌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막 주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못 주겠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너무 그리고 비싸니까. 예. 너무 그냥 막 뿌리는 건 조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그리고 미니미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제가 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니까 그쵸, 마음이 그쵸. 되게 편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 책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상대방도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그쵸. 분들은 사야 되나? 그니까. 나는 그림책 안 보는데. 그쵸. 그림책을 안 보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도 그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는 너무 미안해서 그쵸. 싫어요. 근데
이렇게 상품이 있으면 이거 이제 대신 이렇게 웃으면서 줄 수 네.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홍보로는 그 이제 3사 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조금 가격 대비 좀 효율이 좋을 곳,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큰 대형 출판사는 아는 대형 만큼 서점은 아는 만큼 비싸니까 이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얼마인데 네. 뭐 이제 연달아서 하면 더 할인이 얼마가 되고 또 그리고 의외로 이 지점이 인기가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광주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광주에 저희 언니가 살고 있는데 언니한테 언니 교보문고에 뭐 들어갔어. 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거기가 어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땡문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랬는데 막상 광주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랑 우리는 교땡문고가 1순위잖아요. 근데 광주는 안 그렇거든요. 그 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 다른 문고가 더 강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부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그 정보다. 지역적인 특징도 예, 있으니까. 예.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요. 실전에 있으시니까 예. 아는 그 정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다른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용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 하라고 하면 나는 이제 조금 편하게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해가지고 어떤 그 구역을 책을 까는 걸 조건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2달 동안 마침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그림책의 달입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좋은 이제, 것 같아요, 시기가. 네. 네. 5월에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5월 사실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부터 잡아줘야 되는 게 있는데 마침 책이 또 3월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쭉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번엔 얻어 걸렸지만 얻어 걸렸어요. 예. 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딱 팁이에요. 5월에 맞추면은 맞아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못 네, 잡으니까 네. 차라리 한두 달 먼저 해서 미리 이제 예약을 맞아요. 하는. 그 팁도 있어요. 광고할 때 또 좋은 자리 하려면 네. 이렇게 경쟁자가 많으면 한 달보다는 2달, 3달. 그러니까 이제 대형 출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잖아요. 네. 1년 단위로 이 구역을 통으로 계약해서 약간 할인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온 책들 중에 선별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더 싸게. 그렇죠. 예. 자본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네. 미희님은 그 서점에 홍보하는 거를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긍정적이세요? 돈이 썩어나면 괜찮은데. 부정적이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드는 책들이 막 네. 엄청 대중적인 책들이 아니라서 뭐 약간 남녀노소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면은 홍보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해지게 하면 그러니까 억대 단위로 쏟는 책도 있거든요. 한 책에. 네. 그렇게 해서 뭐 100만 부 팔고 막 이러면은 남겠지만 사실 그 효과가 생각한 만큼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네. 요즘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지만 근데 이제 그 부장님께서 제시하신 그 플랜은 굉장히 그 예산 안에서 효율적이면서도 되게 효과적으로 책을 알리면서 또 그 다음 약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간이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네. 같이 가니까 되게 좋았어요. 저도 혼자서는 조금 더 이분의 시간을 너무 뺏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초조하게 물어봤을 텐데 같이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에 이제 미님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혼자만 하다 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네. 같이 같은 일을 하진 않지만 같이 동역하는 관계가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이번에도 그런 걸로 시너지를 얻은 게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더 좋은 그 광고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도 맞지만 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질문을
우다다다 이렇게 쏟아내니까. 음. 근데 사실 그 전문가들은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말하는 것 그분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행복해 하셔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나의 전문 지식을 누군가에 나눈다는 것도 사실 되게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큰 것 같아요. 네. 아, 북토크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북토크도 하고 북토크 4월 8일 날 합니다. 네. 토요일 날. 제 인스타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수미 베이비나 아니면 마음모자 네. 하면 근데 이거 애들 대상이라서 네. 꼭 애들을 데려왔으면 네. 좋겠어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판매를 하고 그 건너 아이들의 그 반응 같은 걸 이제 한 번씩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애들이 막 노래 나오니까 막 춤추고 따라 부르고 생각나니까 또 해달라 그러고 막 여러 번 듣고 또 어제는 어떤 친구가 자기 잔류가 내가 치카를 안 하려 해가지고 야 너 캔디콩이 이빨 생각 안 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걔가 바로 치카를 했대요. 진짜로? 네. 와, 너무 뿌듯하겠다. 그 작가의 의도가 네. 정확히 전달됐네요. 네. 그 여기에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소문이랑 두 번째는 이제 이 잘 닦자 그리고 단 거 많이 먹으면 이제 저혈당 오고 안 좋아 약간 이런 거랑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토끼 엄마가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캔디콩을 데려가서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기에는 사실 주제가 너무 산만하다라는 그 자아 비판이 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좀 이거는 조금 어려울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받아갈 부분은 받아가니까 그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되게 잘 어우러지게 네. 마지막에 딱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정리를. 그래요? 마지막에 네. 정리까지. 어. 네. 그리고 그 캔디콩 이썩은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저희 딸도 엄마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충격 요법은 줘야 네. 이제 바로 좀- 칫솔질을 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또 올해 마음모자의 출간 계획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좀 운 좋게 위메이크북스라는 거기 통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다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전.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리게 될 때는 공모전이었어요. 가정의 행복함을 그러니까 이제 주제 자체가 예, 출산 장려를 위한 공모전인 거죠. 뻔연히 봐도. 근데 저는 가정을 이룬다고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제라고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혼자일 때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이게 다양한 면이 있는 건데 너무 막 이렇게 이제 아이를 많이 낳자, 막 가정이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한 가정, 막 이런 걸 강조하고 싶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좀 던졌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큰 전제 안에 돌멩이를 몇 개 던졌어요. 형제가 있는 게 과연 행복할까? 분명히 그 힘의 균형이 똑같지 않고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할 텐데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혼자 육아하는 여자 독방 엄마죠. 육아? 네, 독방 육아라고 하죠.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힘들잖아요. 집에 오고 싶어도 사실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균형. 근데 엄마는 억울하죠. 그럼 또 그 자식은 또 자식대로 또 억울한 거예요. 둘째는 첫째한테 머리 잡혀서 억울하고 머리 잡거든요. 첫째는 둘째한테 장난감 뺏기는데 양보하라고 해서 억울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그 단어를 아주 압축해가지고 몇 자 안 되게 해서 네. 딱딱 그냥 힘을 실어가지고 배분을 하고 마지막에 대가족이 모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내는 이유는 바로 땡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마지막에 그 한 단어를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내 돈 주고 만들 순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캔디콩은 노래도 즐길 수 있고 여기서 이 부분도 할 수 있고 하면서 다양하게 해서 이제 돈값 아깝지 않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내 돈 주고는 못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만들어진다고 하시니까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까지 하면 책이 3권이 되는데 3개가 다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중심부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게 의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내 출판사인 마음모자가 앞으로 갈 길이 이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좀 네. 만들어 갔네요. 네,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모자라는 단어를 참 잘 골랐다. 진짜로. 네, 그 마음모자가 이제 사실은 뭐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이제 만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 마음을 품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품겠니? 그냥 모자가 우리 눈을 살짝 가려주는 것처럼 그 정도의 보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음모자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가 딱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책 세 권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막 써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제 쓸 것 같은 그런 목록을 보면 되게 저 하나 만드는 거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일을 벌리면서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확장해 나갈 텐데 그래서 책은 되게 많이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작가님이 그 첫 책 너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약간 처음에 그때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그 블로그에서 다른 그림들도 막 많이 봤었는데 너의 이야기는 약간 또 좀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 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안아보자까지 딱 쭉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정체성 색깔이 확 분명해지면서 네, 그 안에 있죠. 작가님이 네. 딱 드러나면서 그 마음모자란 이름까지 되게 착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1인 출판사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또 좀 들었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게 1인 출판사네요. 네, 그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게 감동적인 부분도 좀 있고 정말 감동적이네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리고 작가님이 또 만화도 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화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누가 뭐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토끼 인형 안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다 생각 중이에요. 아주 거짓말이 생각은 항상 하니까. 그렇죠. 그건 또 네.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 생각 중인 건. 네. 네. 근데 생각 중이란 거지 만든다고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제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아차 만들어야겠다. 빨리 집에 가서.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이러면. 그래서 이제 네. 캔디콩을요. 이번 주에는 그거 할 거예요. 애들 모아가지고 더빙 할 거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을 이제 꼬마애가 보다가 너무 재밌고 노래도 너무 좋은데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 간단한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아직 그 뭐 냄새가 나 좋은 냄새 뭐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 간단한 글을 못 읽어가지고 답답해하더래요.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줬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신나게 하는데 읽어줘야 되는데 목이 아파 죽겠다고. 작곡가 쌤의 그 조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이 네. 먼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 안 되냐고. 더빙판으로. 네, 자기가 목이 아프니까 좀 만들면 안 되냐고.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거 만들려면 선생님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만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거는 한글을 못 읽는 아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네.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만든 것처럼 좀 해가지고 네. OTT에 한번 넣어보면 어때요? OTT가 뭔가요? 그 왓땡이나 아. 넷플릭땡 같은 미디어. 그런 거 넣는다고요? 네. 그런데 보면 되게 짧은 컨텐츠도 많아요. 완전 획기적인 그리고 방안인데요. OTT는 수용력이 넓어가지고 어. 그 OTT는 보통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키즈 채널이 또 네.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네. 제가 한번 꼭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제 수고는 사실 기억 속에 다 사라졌고요. 책이 너무 잘 나와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책을 받아본 사람들이 진짜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의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긴 했구나. 그만큼 또 성장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나 스스로 너무 대단해. 2, 3년 만에 정말 똑똑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맞아요. 치하해주고 그리고 엊그저께 그 맞춤법 그 교정교열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 듣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인식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인 출판이 꼭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요한 능력이 되게 조금이어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한 10가지의 직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맡기더라도 내가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컨펌을 하는 거니까. 물론 맡길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서 약간 정말 사람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네. 끌어들인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네. 지옥으로 끌어들였나 그런 생각을 아.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만족하시다니 다행이고 네, 너무 행복해요. 일이 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책에 협력으로 참여한 네. 만큼 이 책이 정말 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잘 다음 작품으로 또 가는 좋은 계단 그런 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캔디콩 한 번 더 들을까요? 캔디콩 한 번 더. 이제 이번엔 반주 없는 걸로. 아니 그 목소리 없는 걸로. One more time. 솔솔솔 어디서 달콤한 향기 달콤한 냄새가 풍겨와 콩콩콩 어디서 요란한 소리 사탕수수 넘어간다네 호랑이도 훌쩍 던져버리고 멧돼지도 힘껏 물리친다 해 조그맣지만 항상 화가 나 있는 이상한 캔디콩 총총총 어디서 귀여운 토끼 우리 집에 가자 캔디콩 달콤한 냄새 깊은 숲속 과자집 이상한 캔디콩